5년 만에 집에 가는 길, 엄마는 아직도 내 방을 그대로 두고 계셨다. 서울역 대합실은 명절을 앞두고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 큰 보따리를 든 할머니,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 34살인 나 김민준도 그 인파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남들보다 무거웠다. 5년 만에 귀향이었으니까. 민준아, 올해도 못 내려오니? 작년 설날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던 게 기억난다. 나는 변명처럼 말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엔 꼭 갈게요. 그게 벌써 5년째 반복되는 거짓말이었다. 사실 회사 일은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말다툼.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서울 가서 뭐가 그리 바쁘냐?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보이고. 아버지는 제가 하려는 걸 이해 못 하시잖아요.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팍 차고 나오던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전화는 어머니하고만 했고 아버지 이야기는 일부러 피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래. 의사 선생님이 몇 달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져 내렸다. 나는 곧바로 휴가를 내고 KTX표를 예매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빠르게 지나갔다. 점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논밭, 작은 마을,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옆자리에 앉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폿다리에서 뭔가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싼 한거였다. 손자들 주려고 직접 만들었지 뭐유. 요새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던데.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나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도 지금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고 계시겠지. 어릴 적 명절만 되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갈비찜.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시다가도 내가 오면 안경 너머로 빙그레 웃으셨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게 대학 진학 때부터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가 교사가 되길 바라셨다.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나는 IT 벤처기업에 취직했다. 그런 불안정한 일을 왜 하냐?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전망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명절 때마다 부딪혔다. 결국 5년 전 그날 모든 게 폭발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2시간 반의 열차 여행이 끝나고 익산역에 내렸다. 어머니가 나와 계셨다. 5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다.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등도 전보다 굽어 보였다. 민준아, 어머니가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어머니 품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다. 어릴 적 그 냄새 그대로였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어. 내가 온다고 하니까 새벽부터 몇 번씩 대문 앞에 나가 보시더라.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약해지셨어. 이제 거동도 힘드셔. 그래도 오늘은 억지로라도 거실에 나와 계신다고 하셨어. 집 앞 골목이 보였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골목.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담벼락에 금간 자국까지 그대로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왔냐? 아버지였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그 강인한 모습이 아니었다. 뺨은 푹 꺼졌고 한때 떡 벌어진 어깨는 좁아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5년 동안 준비한 말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저 아버지라는 단어만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예전처럼 우렁차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됐다. 왔으면 됐지. 아버지는 손을 들어 내 옆자리를 가리키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의 손등에는 주사 맞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민준아. 아버지가 내 말을 끊으셨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꿈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싫었던 거야.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너 회사 잘 다니고 있다며. 엄마한테 들었다. 팀장까지 됐다고. 네, 어떻게? 엄마가 내 전화 받을 때마다 내게 다 얘기해 주었다. 내가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상 받았다고.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민준아. 내 길을 선택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더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34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라, 남자가.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진작 올 걸, 진작. 지나간 건 됐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거의 드시지 못했다. 그저 우리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민준아, 내 방 그대로 뒀다 가보렴. 식사 후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여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었다. 대학 시절 포스터, 책상 위에 트로피, 선반의 책들. 모든 게 5년 전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는 깨끗하게 빨래된 이불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매주 방 청소를 하셨던 것이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책상 서랍을 열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아버지 필체였다. 민준에게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미안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버지가 원하던 길과 달라서 놀랐던 거야.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알겠다. 시대가 바뀌었고 너는 너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가끔은 집에도 들르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는 1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아버지는 병을 진단받고도 나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밤 아버지 방 앞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라.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버지 얼굴을 비쳤다. 아버지, 잠이 안 오세요? 내가 온 날인데 어떻게 자겠니?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니, 아예 여기로 내려올까요? 요즘 원격 근무도 되고. 아니다, 너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하지만 민준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많아. 아버지도 그래. 너랑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 내 말을 더 들어주지 못한 것. 하지만 말이다.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다. 그러니 너도 후회하지 마라. 앞만 보고 살아라. 아버지, 약속해라. 열심히 살겠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생전 처음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집안이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어깨 위에 태워주시던 어린 시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초등학교 때, 대학 합격증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날.
모든 순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다만 그 표현이 서툴렀을 뿐.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 아버지는 미음을 조금 드시고는 마당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아버지를 모셨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 나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간 해에 심은 거야. 벌써 이렇게 컸네.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랑 같이 심었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물도 열심히 줬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추억을 이야기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회사에 장기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적어도 몇 달은 집에서 일하기로 했다. 아버지, 제가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회사는 괜찮겠니? 괜찮아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봄날 오후였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말했다. 아버님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드님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감사했다.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지금도 명절이 되면 나는 집에 내려간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들른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요즘 승진해서 임원 됐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이 있으니까. 명절, 고향, 가족.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 당신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떤가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